제가 동영상 촬영용으로 카메라를 구입했어요. 어떤 카메라를 구입했는지 한번 보실래요? 안녕하세요, 테크유린이 구차비입니다. 제가 동영상 촬영용으로 카메라를 하나 구입했어요. 기존에 제가 쓰고 있던 소니 카메라가 있긴 있는데 얘는 동영상 촬영할 때 약간 미세 조정이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나온 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가장 최신의 장비로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. 바로 이 캐논의 G7X Mark III를 구입했습니다. 여기 보면 정품이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. 뭐 당연히 정품이겠죠. 박스가 예전 카메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졌어요. 카메라가 작으니까 박스가 작아진 건 당연한 일이겠죠. 자, 열어보겠습니다. 우선 열어보면 캐논 정품 안내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매뉴얼, 고객 카드 그런 것들 나오고요. 그리고 제껴보면 우선 그 배터리 충전 단자에 케이블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건 충전기입니다. 충전기. 그리고 배터리입니다. 이 배터리가 엄청 조그매요. 이게 1200 몇 미리던데 1250ml인가 그래요. 너무 작아서 이게 얼마나 찍을 수 있을지 걱정은 되긴 하지만, 그래도 뭐 만드는 애들이 머리 싸매고서 이 정도면 충분히 찍을 수 있겠다 라고 만들어 놓은 사이즈니까 뭐 잘 찍히겠죠? 그리고 이제 스트랩이 있습니다. 손목 스트랩, 아주 허접하게 생긴 겁니다. 그리고 본체입니다. 본체가 상당히 작아요. 엄청 작아요. 지금 뭐 필름도 안 붙어 있고 지금 막 개봉한 거라 아직 이 손때도 안 묻어 있고 상당히 작고 가볍습니다. 요거를 제가 기존에 쓰던 소니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. 이게 제가 기존에 쓰던 소니 넥스 F3인데요. 일단 사이즈만 봐도 얘는 그래도 미러리스라 이 렌즈 교환식이라서 덩치가 좀 있어요. 얘는 어쩔 수 없이 카메라 가방을 좀 가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근데 얘는 그냥 주머니 좀 큰 옷이라면 주머니에서 넣고 쓸 수 있을 만한 사이즈가 된 것 같아요. 전반적인 사이즈는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정면샷, 측면샷, 아래는 뭐 배터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들어가는 그런 단자가 있습니다. 외형에서 보였다시피 미러리스 카메라는 렌즈 교환식이라 렌즈가 상당히 커요. 그래서 이게 들고 다니기에 약간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래도 이것도 엄청 작은 거라고 이렇게 막 셀카 찍고 막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긴 했었는데, 이제는 이런 미러리스들이 이거보다 더 큰 미러리스도 있긴 있지만 이게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그리고 요거는 물론 하이엔드 카메라라 렌즈 교환식이 아니고 렌즈가 바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상당히 작습니다. 외형적 특징을 하나를 더 보자보면 이쪽에 이제 프레쉬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, 얘는 프레쉬가 여기서 나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리뷰를 했을 때 봤다시피 얘는 외장 마이크 단자가 따로 없어요. 그냥 여기에 조명을 꼽거나 전용 외장 마이크를 꼽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얘는 내장 마이크가 있고 또 하나 마이크 단자가 새로 생겼어요. 여기에 마이크 단자가 새로 생겼어요. 그래서 외장 마이크를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, 얘가 마이크를 붙이려면 어쩔 수 없이 L자 그립을 쓰던가 하는 방법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바로 일반 DSLR처럼 외장 마이크를 위해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. 거기에다가 이렇게 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. L 그립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
좀 더 특징을 보자면 얘는 그 모니터가 이렇게 돼요. 이렇게까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셀카 찍기가 편합니다. 다만 그 외장 마이크를 붙이면 이 정도까지 제껴지는, 이렇게 이렇게 마이크가 붙어야 되니까 약간 그게 좀 약간 불만이라고 제가 먼저 리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얘는 이 위로 열리는 방식이 아닌, 이거 위로 열리는 방식이래요. 너무 급한 나머지, 위로 열립니다. 똑같이 180도까지 액정이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 상태로 셀피를 찍을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, 뭐 방식은 두 개가 다 비슷하긴 합니다. 또 하나 차이를 보면 얘는 기본 렌즈의 조리개 값이 1.8에서 2.8이에요. 상당히 밝은 렌즈를 장착을 했다라고 알 수 있어요. 근데 얘는 기본 렌즈가 조리개 값이 3.5에서 5.6 가변이에요. 물론 얘도 가변이긴 하지만 그 값이 크지는 않죠. 그 값 차이가. 근데 얘는 값 차이가 좀 큽니다. 그래서 그 빛이 이렇게 만족할 만큼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땡기게 되면 약간 어두워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무게인데요. 이 무게가 들고 다닐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얘는 바디 무게가 한 314, 그리고 이 렌즈 무게가 200g, 190 몇인데 한 200으로 잡으면 합치면 500g이 넘어요. 얘는 다 합쳐서 뭐 배터리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310g이 안 되는 그런 가벼운 무게예요. 휴대하고 다니기에 그닥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사이즈와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이 카메라의 특징이 그 라이브 스트리밍이 그냥 별도의 조작 없이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. 그래서 유튜버들에게 필요한 유용한 그런 카메라라고 추천이 많이 올라왔죠. 여기 보면 와이파이라고 적혀 있네요.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. 와이파이라고.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점이 얘는 그 메뉴 안에 들어가서야지 그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. 촬영 모드, 뭐 조리개 우선, 셔터 우선, 매뉴얼, 오토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는 게, 화면을 켠 다음에 메뉴 안으로 진입해야 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G7X 같은 경우에는 위에 다이얼이 있어요. 이 다이얼을 이용을 해서 내가 어떤 촬영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촬영 모드를 바꿔서 사진을 찍고자 할 때는 이게 더 직관적으로 편해요. 뒷면에 보면 또 하나의 그 외형적인 차이가 있는데, 동영상 촬영 버튼이 여기는 위에 있어요. 그러니까 그립을 하고 엄지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누르면 동영상이 촬영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, 이거 같은 경우는 동영상 촬영 버튼이 요 아래쪽에 있어요. 약간 아래쪽에.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립을 이렇게 잡고 사진을 찍다가 동영상을 찍으려면 엄지손가락이 좀 내려가야 돼서 약간 불편합니다. 소니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그립을 잡고 바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편안한 파지가 가능한데, 얘는 좀 그거는 좀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. 뒷면의 메뉴 버튼들은 이건 뭐 나중에 그 익숙해지면 어디에 붙어 있든 그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지금 현재 봐서는 조금 더 조작이, 아무래도 등치가 있다 보니까 조작이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한데, 얘는 너무 옹기종기 모여 있네요. 소형화를 하다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옹기종기, 아주 옹기종기 붙어 있습니다. 일단 딱 들어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무게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게가 한 200g 정도 더 이상 무겁다 보니, 그게 200g이 예를 들어서 2.2와 2.4kg다 이럴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. 근데 500g과 300g이다 이러면 차이가 있어요. 이게 아무래도 그 무게 전체적인 총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느껴지는데, 확실히 들어보면 가볍습니다. 들고 다니면서 쉽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는 느낌은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.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배터리와 메모리 부분이에요. 소니의 경우에는 배터리와 메모리 부분에 그 뚜껑이 따로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손톱으로 틱 제껴주면 요 안에 들어가 있고요. 배터리는 여기에 고정쇠를 제끼면 여기 배터리가 있습니다. 이렇게 닫게 되어 있는데요. 캐논의 경우는 하나의 그 뚜껑 안에 들어 있어요. 요 고리쇠를 제껴주면 이 안에 배터리와 메모리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. 어떻게 보면 편하고 어떻게 보면
불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. 메모리는 둘 다 이 SD 메모리를 쓰고 있어요. 메모리와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한번 부팅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. 두 기종의 전원 버튼도 약간 차이가 있네요. 얘는 이렇게 그 스위치를 돌리는 방식이고 얘는 버튼을 누르는 방식입니다. 두 기종이 얼마나 부팅 속도가 차이 나는지 한번 켜볼게요. 동시에 켜보겠습니다. 아, 역시 신기종이라 훨씬 빨리 켜지네요. 뭐 그거는 기술이 발전되니까 뭐 당연한 결과겠죠. 이렇게 보면 제가 액정의 밝기 상태도 아무래도 이 하이엔드 카메라가 훨씬 밝게 보이네요. 지금 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서 얘가 액정 자체도 차이가 있고 렌즈 자체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. 제가 이 카메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거, 두 번째는 좀 더 작아서 휴대하기가 편하다는 거,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신기종이다 보니까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그 이미지 처리라든가 뭐 화질 처리라든가, 그리고 또 하나 얘는 4K 촬영이 가능하답니다. 4K 촬영이 가능하긴 하지만 저는 4K로 사실 촬영을 할 만한 컨텐츠가 있을까? 뭐 쓰다 보면 있기야 있겠죠. 근데 지금 당장은 그 4K라는 게 저한테 그렇게 확 와닿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. 하지만 자동차로 비교했을 때 시속 2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100km로 달리는 것과 시속 100km만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100km로 달리는 건 아무래도 큰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충분한 기능이 있는 게 훨씬 좋겠다, 훨씬 좋다, 이런 생각입니다. 지금 잠깐 캐논 기종과 소니 기종의 그 초점 잡는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. 넥스가 상당히 괜찮은 기종인 것 같기는 합니다. 요게 또 특징이 제가 지금 막 쪼물락쪼물락 하다가 찾은 건데 다른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이 화면이 이렇게 한 번 더 펼쳐지네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 근데 그렇게 뭐 크게 뭐 벌어지진 않네요. 네. 그렇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G7X 마크 3를 개봉해 봤고요. 그 다음에 소니 넥스 F3와 외형 비교, 그다음에 뭐 무게라든가 사이즈 간단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. 이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비교는 한 번 더 찍기로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